안녕하세요. 오늘은 결혼식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예비 신부의 글입니다. 온라인에 직접 올린 아주 전절한 호소문인데요.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이후에 겪으신 일들, 또 남은 가족들의 그 억울함이 담겨 있어요. 이 글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, 그리고 정의를 찾으려는 그 노력을 따님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네, 오늘은 한 개인의 정말 비극적인 경험,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어떤 부당함에 대한 기록, 바로 그 글 자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따님의 목소리를 통해서요. 뭐랄까,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하지만 또 동시에 사건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야기는 아버님께서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 후에 그냥 평범하게 밤 산책을 하시다 시작됩니다. 좌회전하던 차량에 이렇게 부딪히셨는데 따님은 여러 정황상 이건 명백하게 가해 차량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네, 여기서 따님이 가장 먼저 좀 문제 삼는 부분이 사고 직후 가해자의 행동입니다.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도 119나 경찰이 아니고요. 자신의 사위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. 아, 먼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정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골든타임 있잖아요. 그 중요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 시작했다. 이 지적인 거죠.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.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계신 동안에요. 이 가해자가 사고 현장 뒤편에 있는 하천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마시는 행동을 그걸 반복했다는 거예요. 물을요? 네. 따님이 CCTV 증거까지 확보했는데 총 31번. 세기도 힘들었겠어요. 31번이나 물을 마시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물이 주민들 말로는 쥐시체가 떠다닐 정도로 더러운 물이었다.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. 참,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요. 그래서 따님은 이 행동하고 구조가 늦어진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. 특히 그 가해자가 전직 보건소장이고 또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과장, 그리고 연락받은 사위는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, 이 점을 계속 언급하거든요. 의료나 공공 서비스 배경이 있는 분들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지식이나 뭐랄까 책임감이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, 이런 배경인데 왜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없었냐는 거죠. 이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가해자의 아내, 그 간호과장이라는 분이 도착해서 맥을 짚어보고 그제서야 사위인 공무원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. 네, 시간이 꽤 흐른 뒤죠.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요. 구급대원이 전화로 심폐소생술 같은 거 응급처치 지시를 하는 그 순간에도 가해자 본인은 또 물을 마시러 갔다는 거예요. 심지어 아내한테도 물 마셔라! 이렇게 권하기까지 했다고 따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참. 이 지점에서 따님은 또 다른 사실들을 제시하는데요. 사고 현장 근처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2곳이나 있었다는 점, 그리고 전문가들의 소견을 인용합니다. 예를 들면 구호 조치가 빨랐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수 있다거나 구호 조치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죠. 이걸 근거로 구조 지연이 아버지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. 이건 뭐 거의 살인 방조나 다름없다. 이렇게까지 느끼시는 겁니다. 와, 상견례 마치고 불과 2주 만에 아버지를 잃은 따님의 슬픔은 정말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. 결혼식을 그렇게 기다리셨던 아버지, 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내, 그러니까 어머님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마지막 모습. 결국 그 웨딩 촬영 때 아버지 영정사진을 들고 찍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도 그 슬픔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 가족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린 건 법적인 결과였습니다. 따님 글에 따르면요, 검찰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혐의들, 특히 그 구조지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. 불기소요? 재판에도 안 갔다는 건가요? 그렇죠.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검사가 이 사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인데요. 그 주된 이유가 신고 지연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, 이거였다고 해요. 결국에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처럼 처리된 셈이죠. 너무 허망한데요. 심지어 가해자는 나도 피해자다. 아버지가 피했으면 사고 안 났다.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따님은 전하면서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반응들이. 특히 그 전직 보건소장, 지역의 고위공직자였다 이런 배경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따님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측의 그런 반응들이 가족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거죠.
오늘 우리는 결혼을 앞둔 따님이 직접 쓴 글을 통해서 한 아버지의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,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사고 자체의 비극성도 크지만 그 이후 대처에 대한 여러 의혹들, 남겨진 가족의 슬픔, 또 법적 결과에 대한 따님의 시각과 주정들을 따라가 봤습니다. 네, 이 따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도 드러나듯이 설령 사고 이후의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요, 그 부적절한 대처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? 이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벽인 것 같습니다. 관련된 사람들의 직업적 배경과는 또 별개로요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것 아닐까요? 이 특정 사례를 넘어서서 만약 사고 이후에 어떤 부적절한 대처나 의혹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?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까?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